백화점 설 선물 매출이 IMF 외환 위기 후 20년 만에 지난해보다 줄었습니다. 그 이유 분석해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는 아파트에서 이상한 관리비가 오랫동안 부과돼 주민들이 집단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주 강진 이후 건물의 내진 보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지만 정작 지진 수습기관은 내진 설계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대구와 안동 간 고속버스가 너무 빨리 끊겨 도청, 안동 이전 등으로 수요가 늘어난 만큼 연장 운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2월의 첫날인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시적으로 기온이 오르면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대구와 경북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2월이 시작되면서 동시에 한파도 물러갔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영하 2도, 안동 영하 6도, 봉화 영하 3도로 어제보다 평균적으로 5, 6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고요. 또 낮 동안 하늘도 대체로 맑은 데다가 낮 기온도 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활동하기 한결 수월하겠습니다. 단 늦은 오후부터는 다시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추워지겠습니다. 또 대구와 경북 10개 시군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메마른 날씨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재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대구의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안팎까지 떨어지겠고요. 모레부터 차츰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지만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전 사이에는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대구 지역 백화점의 설 선물 매출이 IMF 외환 위기 이후 20년 만에 전년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신세계 백화점 개점으로 손님이 분산된 데다 김영란법 영향이 컸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권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지역 백화점들이 설 대목 장사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대구 백화점의 경우 올해 설 선물 세트 배송이 지난해보다 더 많아졌는데도 전체 매출은 전년보다 5% 줄었습니다. 선물용으로 각광을 받던 청과, 한우, 굴비 등 고가의 1차 농수 축산물 선물 세트 매출이 감소하였습니다. 신세계 백화점 개점으로 손님이 분산된 데다 선물 상한액을 5만 원으로 정한 김영란법 발효 이후 첫 명절이어서 고가의 선물 주고받기를 꺼렸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현대백화점은 선물 매출이 지난해보다 12%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동아백화점 역시 지난해보다 4% 줄었는데 마찬가지로 통조림이나 생활용품 같이 저가 상품들이 많이 나갔습니다. 롯데백화점은 매출이 전년과 비슷했지만 지난해 보수공사를 하느라 장사를 제대로 못했던 걸 감안하면 줄어든 셈입니다. 백화점들의 이런 성적표는 1990년대 후반 IMF 외환위기 이후 20년 만에 처음입니다. 네, 그동안 백화점 명절 때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신장세를 보이는 추세였는데 이번 명절 같은 경우에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가지고 매출이 역신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화점 상품권 매출은 전년보다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백화점들의 상품권 매출이 두 자릿수 상승했습니다. 김영란법 영향으로 농수축산업은 타격을 입고 선물 문화가 음성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현수입니다. 김영란법의 영향으로 타격을 받은 산업이 또 있습니다. 바로 한우 산업인데요. 한우의 빈자리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산 쇠고기가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해 수입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설 명절 선물의 안방마님격인 한우. 하지만 올해 설 판매량은 30% 이상 줄었습니다. 경기 침체와 김영란법 시행으로 상대적으로 비싼 한우가 우려대로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가격적인 부담도 좀 느끼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받으시는 분들한테 좀 부담이 되는 선이 좀 많다 보니까. 반면 저렴한 수입 쇠고기의 소비는 크게 늘어나 지난해 사상 최대 수입량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미국산은 호주산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해 한우와 유구 자급률은 13년 만에 30%대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동안 강세였던 한우 가격도 최근 들어 급락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석 때 최고점을 찍은 뒤 올 설 대목에는 14,000원대까지 떨어졌고 이 같은 급락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
한우 소비가 격감하고 그로 인해서 산지 속값이나 도축장 경매 가격이 폭락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축산 전문가들은 그동안 명절 수요에 맞춰온 출하 시기를 연중 출하로 분산하고 적정 사육 마리수를 유지하는 등의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한우 산업의 붕괴는 시간 문제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관리하는 임대아파트에서 이상한 관리비가 오랫동안 부과된 곳이 있습니다. 승강기 검사비, 또 주택관리사 협회비 등 주민들이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이 관리비에서 빠져나가서 주민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H가 짓고 관리하는 대구 동구의 한 임대아파트 단지. 2008년 입주 이후 관리비 부과 내역을 살펴봤더니 이상한 항목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교육훈련비라는 명목으로 소방안전협회비, 전력기술인 협회비, 주택관리사 협회비 등 각종 협회비와 교육비가 일반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단법인 형태의 이익단체에 가입하고 회비를 내는 건 관리사무소장 등 관리 직원들의 몫인데 주민 부담으로 돌린 겁니다. 또 사업 주체가 부담해야 할 승강기 검사비도 수선 유지비라는 명목으로 임차인들에게 부과시켜 왔습니다. 주민들은 관리사무소가 전기요금 계약과 부과 방식도 임의로 선택해 더 많은 돈을 거둔 뒤 마음대로 썼다며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는 금액을 자기들이 임의로 썼다는 거죠. 임의로 이제 딴 데로 막 돌려가서 쓴 거예요.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게 매달 발생되는 금액이 한 250만 원 정도. LH는 각종 협회비 부과의 문제점은 인정하면서도 전기요금 등 다른 관리비 부과에는 문제가 없다며 소송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주민들 보기에 개인적인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강압적인 부과를 못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아파트사랑 시민연대는 LH가 영세 임차인들을 상대로 엄청난 관리비를 부당하게 부과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수백억에 달하는 부당한 관리비, 전기요금의 부과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국회 차원에서라도 법적 책임을 가려야 되고 거기에 대한 그 차익금은 주민들에게 반환시켜야 되고. 임대아파트 관리비가 쌈짓돈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지난해 경주 강진 이후 낡은 건물의 내진 보강이 시급하다는 보도 자주 해드렸었죠. 긴급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작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서는 어떨까요? 이런 정작 재난 수습기관에는 내진 설계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장미쁨 기자입니다. 지난 1993년 준공된 경주소방서. 2층짜리 건물의 1층이 차고지로 뚫려 있어서 지진에 취약한 구조로 돼 있지만 준공 이후 내진 보강 작업은 없었습니다. 규모 5.8 강진이 강타한 지난 9월 이후 지금까지도 내진 보강을 하지 않았는데 취재진의 인터뷰도 모두 거절했습니다. 이거 또 지진 찍어가지고 안 돼 싶은다는 느낌이야. 이거 뭐가 네 이거 자체를. 경주 간포안전센터 등 3곳을 제외한 경주의 나머지 소방서 건물 수십여 곳도 모두 내진 설계가 안 돼 있습니다. 위급 상황 발생 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서도 소방서와 사정이 비슷합니다. 재난 발생 시 구조와 수색, 사고 수습을 지휘하고 실행하는 대책본부 역할을 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재난에 오히려 더 취약한 겁니다. 비상재난 초동 대응의 그 거점 시설이 바로 소방청사거든요. 그런 인명구조 활동이라든가 그런 거를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진 보강이 정말 중요한 그런 시설들입니다. 경북 지역의 소방서 17개 건물 가운데 포항 남부와 영덕 소방서 등 6곳만 내진 설계가 돼 있어 내진 확보율은 35%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유례없는 강진을 겪고도 경상북도와 경주시 등 지자체의 소방서 내진 보강 예산은 전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경상북도 소방본부의 올해 소방청사 내진 보강 예산은 불과 1억 원. 지역 안전센터 한 곳만 보수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총 청사가 200개가 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차근차근 계획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 시시기에 덩어리가 워낙 크다 보니까 좀 그런 애로사항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지진으로 내진 설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크게 늘어났지만 정작 재난수습기관은 무방비 상태로 방치돼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품입니다. 국립경주박물관도 23만여 점의 소장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진 보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유물전시관 대부분이 지은 지 40년이 넘어 내진 보강이 시급한데도 정부 예산 지원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을 대표하는 국보 29호 성덕대왕 신종입니다. 강진이 발생해도 18.9톤의 종무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새롭게 볼을 설치하고 기둥을 보강해 특등급 수준의 내진 성능을 확보했습니다. 전시관에 있는 유물은 지진의 영향으로 넘어지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낚싯줄을 이용해 하나하나 고정시켜 놓았습니다. 지난해 경주 강진이 발생했을 때도 500여 점의 중요 문화재는 낚싯줄로 고정시켜 다행히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진 발생 시 진동을 줄여줄 수 있는 면진 받침대도 새롭게 설치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전시관이 내진 설계 기준이 없던 70년대에 지어졌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건물 보강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건축물이. 그래서 이번에 내진 성능 평가를 하고 저희가 내진 특등급 기준으로 설계를 해서 보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경주박물관은 내진 보강을 위해 당초 50억 원의 예산을 정부에 신청했지만 올해 20억 원만 배정받아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구나 경주 지역 활성단층의 존재가 확인된 만큼 장기적인 지진 대책으로 40년이 넘은 낡은 전시관을 허물고 면진 기능을 갖춘 첨단 시설로 신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이 소장한 유물은 모두 23만여 점. 지진으로부터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켜낼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민방위 경보가 울리면 버스터미널과 대규모 점포 안에서도 경보를 울리도록 의무화하는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해당 건축물은 책임자를 정해서 대구시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구에서 해당되는 건축물은 버스터미널과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대형마트와 백화점, 영화관 등 180곳으로 대구시로부터 안내장을 받은 뒤 일주일 안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앞으로 민방위 경보 전달 책임자는 민방위 훈련 때 건물 내 방송 장비를 통해 경보음을 내보내고 사람들이 대피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구문화방송이 2017년 새해를 맞아서 경북 지역 기초단체장에게 올해 계획을 들어보는 기획뉴스. 오늘은 곽용환 고령군수를 만나서 대가야의 도읍지 고령군의 올해 목표와 과제 알아봅니다. 한태연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고령이라고 하면 대가야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올해 대가야 고령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대외적으로는 지산동 대가야 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와 그리고 국회에 계류 중인 가야문화금 특별법 제정, 현재 국회에 반출된 가야문화재 되찾기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2017년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을 완성하고 30억 원이 들어가는 봉화산 정비 사업, 그리고 불해지고 강원 조성 사업 등 낙동강을 활용한 휴양 공간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군립학원인 대가야 교육원을 무료로 운영해서 지역의 인재들이 수도권 명문 우수대학에 많이 진학하고 있으며 그리고 다양한 장학제도와 학도 생활관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한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보건소와 그리고 진로소에 최신 보건의료 장비와 시설 보강을 통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북에서 작은 영화관 1호인 대가야 시네마 개관과 그리고 문화, 체육, 복지 등의 종합시설인 대가야 문화누리 개관을 통해서 국민들의 다양한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는 고령화, 그리고 인력 부족, 그리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시설 현단 사업에 매년 100억 원 이상을 이렇게 현재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히 고령은 또 관광지이기 때문에
이런 관광산업과 연결해서 고부가 6차 산업을 현재 육성을 하고 스마트팜 농업이라든지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그 대상지인 다산면과 또 성산면에는 대규모 또 이렇게 산업단지가 현재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그 지역은 현재 도시화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해당 지역에서는 결사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들 사이에는 찬반이 있겠지만은 또 고령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인 만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또 이렇게 수렴을 해서 국민의 뜻에 따라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대구와 안동 간 고속버스 막차는 수십 년째 저녁 9시 전후에 고정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도청이 안동으로 이전하고 대구의 교통체계가 동대구로 집중이 되면서 수요가 늘어난 만큼 연장 운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동대구에서 안동으로 가는 마지막 고속버스는 저녁 8시 50분. 동대구 안동 간 버스 운행이 시작된 9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한결같습니다. 동대구에서 경주는 밤 11시까지, 포항과 서울은 자정인 12시, 부산 10시 10분과 비교하면 차가 너무 빨리 끊깁니다. 저녁 먹으면 거의 끊겨서 이제 불편함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놓쳐서 택시 타고 대구로 간 적도 있고. 북대구에서는 밤 10시 10분 막차가 있다지만 한 달 반 전 동대구 복합환승센터가 생기면서 대구의 교통체계가 동대구로 집중됐기 때문에 북대구 이용은 불편합니다. 동대구와 안동 간 버스 운행 횟수는 하루 40회로 25분마다 한 대씩 다닐 정도로 촘촘해서 배차 간격을 조정해 운행 시간을 연장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대구 복합환승센터가 생긴 지 한 달 반이 지났고 도청이 안동으로 이전한 지 1년이 다 돼가지만 막차 시간은 요지부동입니다. 동대구 안동 노선을 운행하는 경북버스는 취재가 시작되자 연장 운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시 이후에 심야 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후 제가 운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 막차가 연장되면 영주를 비롯한 다른 경북 북부 지역민이 거점 환승용으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대구시가 올해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원어민 화상 영어회화 교육비의 70에서 100%까지 지원하는 등 초중고 교육행정 지원과 교육격차 해소에 5,037억 원을 쓰기로 했습니다. 또 시청과 산하행정기관의 대학생 행정인턴을 지난해 155명에서 올해 240명으로 확대하고 대학생과 신용유의자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을 3,000명에서 올해는 4,000명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한편 올해 대구시의 교육 관련 예산은 지난해보다 16.2%가 늘어난 5,421억 원입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 기간 발생한 교통사고는 112건으로 지난 2015년 설 연휴 때 207건과 지난해 124건과 비교하면 갈수록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시철도 이용객은 154만 명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16만 명이 늘었고 특히 복합환승센터와 가까운 동대구역은 5만 6천 명이 증가해 복합환승센터 이용자들이 도시철도를 적극 이용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대구 소방안전본부는 이번 설 연휴 기간 발생한 화재는 16건으로 지난해보다 38%가 줄었지만 출동 177건에 49명을 구조하면서 지난해보다 출동 건수는 40%가량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설 연휴 기간 경북 지역에서 가정폭력 신고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설 연휴 나흘 동안 가정폭력 신고가 하루 평균 36.3건이 접수돼 지난해 설 연휴 기간 20.8건에 비해서 75%나 늘었습니다.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 의식이 높아졌고 연휴 기간 차량 이동이 7% 증가해 교류가 증가한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의 2017 시즌 두 번째 외국인 투수인 제크 패트릭이 괌 전지훈련에 합류합니다. 미국 출신의 오른손 투수인 패트릭은 2012년부터 세인트루이스 산하 마이너리그에서 활약했고 지난해에는 일본 요코하마에서 15경기 3승 2패를 기록한 선수로 삼성과는 연봉 45만 달러에 계약했습니다. 패트릭은 풀타임 선발 경험이 있는 선수로 안정적인 제구력과 땅볼 유도 능력을 지닌 투수입니다. 달구시가 올해 1억 2천만 원을 들여서 주민 참여형 예쁜 골목 정원 만들기 시범 사업을 실시합니다. 골목길 24곳에 화단을 조성하고 벤치 등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마을 공동체나 주민이 아이디어를 내면 달구시가 재료 구입 경비를 지원합니다. 예쁜 골목 정원 만들기 시범 사업에 참여하려면 이달 말까지 각 구군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네, 2월이 시작되면서 동시에 한파도 물러갔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영하 2도, 안동 영하 6도, 봉화 영하 3도로 어제보다 평균 5, 6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면서 추위가 누그러졌고요. 낮 동안 하늘 표정도 좋은 데다가 기온도 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활동하기 한결 좋겠습니다. 단 늦은 오후부터는 다시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추워지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차츰 중국 북부지방에서 내려오는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청도의 기온 영하 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8도가량 높게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김천의 아침 기온 어제보다 10도가량 높고요. 구미의 기온도 영하 1도로 출발합니다.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의 낮 기온은 2도에서 5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포항의 낮 기온 7도 예상되고요. 울릉도와 독도는 오후부터 눈이 내리겠습니다. 또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추위가 이어지다가 모레 낮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전 사이에는 비 소식도 들어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